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뭘 배웠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사실 레지스터에다가 더하기 인덕터랑 캐패시터의 IV 릴레이션을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지스터는 간단하게 오메 법칙, V는 IR로 IV의 관계식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캐패시터는 I는 CdVdt, 인덕터는요 V는 LdIdt로 각각 볼티지가 변할 때 커런트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커런트가 변할 때 볼티지가 유도되는 게 바로 인덕터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이러한 R, C, L로 이루어진 회로에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이 RLC로 이루어진 회로에 제가 어떤 볼티지나 커런트 변화를 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노드의 전압이라든지 관심 있는 패스의 전류가 바뀔 텐데 걔를 출력으로 보고 걔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제가 인풋 변화, 인풋으로 주는 입력으로 주는 볼티지나 커런트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아웃풋이면 여러분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커런트나 볼티지겠죠. 걔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서킷에서 리스폰스라고 부르고요. 그 서킷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지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조금 더 유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레지스터나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과연 실제로 우리 스테디 스테이트 볼티지나 커런트 변화가 없을 때까지 제가 시간을 쭉 끈 거예요. 인풋을 하나를 걸어놓고 인풋 값을 딱 고정을 해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갖다 놓으면 이 서킷 RLC로 이루어진 서킷이 굉장히 스테디 스테이트하고 굉장히 캄한 고요한 상태에 가겠죠? 자, 그럼 볼티지 변화도 없고 커런트 변화도 없을 텐데 그 상황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RLC가 각각 어떻게 리스폰스 하냐? V는 IR, 레지스터는 그래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도 계속 V는 IR을 유지하는데요. 캐패시터,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유지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식을 유지하는데 얘를 좀 더 간단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DVDT가 없는 거잖아요. DVDT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볼티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DIDT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캐패시터는요. I가 0인 거고요. 인덕터는요. V가 0인 거예요. I가 0인 거는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양쪽이 끊어진 거고요. 인덕터는 뭐예요? 양쪽이 V는 0이라는 건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캐패시터는요. 여러분 캐패시터 아시잖아요. 양쪽의 전압이 변해서 실제로 차지가 들어가야 되고 차지가 공급돼야 되거나 차지가 디스차지돼야 될 때만 전류가 일시적으로 흐르고 그렇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딱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로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딱 양쪽을 끊어주는 게 바로 캐패시터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스테이 캄한 상황에서는 캐패시터는 I가 0이고 인덕터는 V가 0이어서 얘는 완전히 양쪽이 끊어진 상태, 얘는 완전히 양쪽이 연결된 상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또 뭐 말씀드렸었냐면 캐패시터는 뭐예요? 캐패시터면 여러분이 보고 딱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야, 캐패시터? 저게 있으면 양쪽의 전압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캡이 크면 클수록 양단의 전압이 변화하는 게 쉽지 않고요. 캡이 있다는 것만 자체로 양단의 전압이 한 번에 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인덕터를 보시면요. 절로 흐르는 전류, 지금 그 전류를 유지하려는 힘이 인덕터예요. 근데 L이 크면 클수록 절로 흐르는 전류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겠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 회로에서 직관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current through와 인덕터가 cannot change abnormally. 한 번에 변할 수가 없다. 이것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회로를 이런 식으로 알아는 게 아니고 회로에 대해서 직관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회로, 결국 우리가 이거 배울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 RLC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리스폰스를 공부할 거다. 우리 근데 RLC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R 있잖아요. R 온리 서킷에서는 우리가 요 리스폰스 구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 여러분, 제가 이 회로로 모든 노드의 전압과 모든 패스의 커런트를 다 스페시파이해서 다 구했었잖아요. 어떻게 구했었어요? 어떻게 구했었냐면 V는 IR을 repeatedly 반복적으로 어플라이 했어요. 계속 적용해가지고 구한 거죠. 그쵸? 그래서 KCL이랑 제가 오메 법칙 써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걔네들이 방정식 식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식 여러 개가 나와서 그 모든 식들을 다 컴바인 해갖고 연립방정식을 성립하는 I랑 V를 구하는 게 여러분 여기 R 온리 서킷에서 서킷 리스폰스 구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R 온리 서킷을 풀다 보면 방정식 세우다 보면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생기는데 걔네들이 연립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이 회로에 해당하는 식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R 온리가 아니고요. RLC 회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이 R 온리는요. 왜 그 식들이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전부 다 내가 V는 IR을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RLC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걔네가 V는 IR 같은 단순한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니고 뭐가 돼요? 디퍼런셜 릴레이션을 가져요. RLC는요. I랑 V 간에 서로 미분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R 온리 서킷이랑 다르게
R only 서킷은 그냥 단순한 1차 연립 방정식이었다면 RLC 서킷은 바로 우리가 instead of 그냥 심플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니고요. 바로 디퍼런셜 이퀘이션들로 그 회로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RLC 회로를 보면 무슨 식을 세우는 거예요? 1차 연립 방정식이 아니고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R only 서킷에서 보셨던 식이 주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식이라면 예, 제가 R only가 아니고 RLC 회로에서는요. 이렇게 미분 형태가 들어간 볼티지를 구한다고 해도 그래서 얘 first order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얘는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래서 RLC 회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서킷 리스폰스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마치 R only 서킷에서 이 방정식을 세웠듯이 우리가 RLC 회로에서 어떤 방정식? 이런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서킷 리스폰스를 구하는 게 순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뭘 배우신다? 첫 번째로 내가 RLC 회로를 보고 이 RLC 회로를 잘 나타낼 수 있고 잘 대표할 수 있는 무슨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바로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뭐예요? 그 미분 방정식 세웠으면 뭐 하셔야 돼요? 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VX, 즉 서킷 리스폰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관심 있는 노드의 전압, 우리가 관심 있는 패스의 커런트, 걔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걔 구하는 거, 솔브하는 거, 저 방정식 푸는 거 어떻게 풀 거냐? 그거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R과는 다르게 L하고 C는요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 플러스 얘는요 뭐가 까다롭냐면요, 얘네를 다룰 때 있어서 까다로운 게 뭐냐면 L하고 C는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뭐예요? 스토어 에너지, 에너지를 스토링할 수 있어요. 즉 어떤 텀으로 C는 일렉트릭 필드의 형태로 L은요 마그네틱 필드의 형태로 우리가 각각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린 회로니까 좀 더 회로적인 내용으로 말을 하자면 C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다가 캡에다가 전압을 저장한 다음에 연결하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즉 캡에는 뭐가 저장될 수 있다? 일렉트릭 필드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 복잡한 말을 뭘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볼티지가 저장될 수 있다. 예, 볼티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재가 캐패시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차를 두고 여기를 가만히 저장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볼티지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인덕터는요 뭘 저장할 수 있어요? 커런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바로 커런트가 저장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로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L하고 C를 사용한 회로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R 회로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닫는 것으로 제가 이 회로를 동작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 뭐 예를 들면 3V가 걸리고 여기 2K고 여기 1K예요. 1mA가 흐르게 되겠죠. 뭐 하는 순간? 저 스위치를 닫는 순간. 자, 그 전에는요,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여기 전압이 얼마예요? 제가 여기 전압이 관심 있잖아요, 지금. 자, 여기 0V라고 하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예, definitely, 명확하게 여기는 여러분 0V예요. 스위치 닫기 전에는. 그쵸? 닫기 전에 0V예요. 왜? 일로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니까 여기도 0V, 여기 0V니까 V 아웃이 0이라는 게 명확해요. 그래서 스위치 닫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L이나 C는 어때요? L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무슨 전압을, 여기에는 무슨 전류를 제가 저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스위치 닫기 전에도 얘가 5V를 저장하고 있을지 3V를 저장하고 있을지 마이너스 1V를 저장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류를 일로 삥삥삥삥 돌리고 있는데 여기 돌리고 있는 전류가 1mA일지 2mA일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3mA일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즉 내가 스위치를 닫기 전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지점부터 내가 관심 있는 시간 지점 이전에 아니면 시간 지점 이 처음 시점에 과연 캡이 이니셜리 갖고 있던 전압, 인덕터가 이니셜리 흘리고 있던 전류에 따라서 얘의 전체적인 서킷 리스폰스가 당연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L이나 C를 다룰 때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L이나 C가 까다로운 점 바로 뭐냐면 얘는요 이니셜 컨디션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리스폰스가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서 과연 서킷 리스폰스가 이니셜 컨디션에 바뀌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거냐 그런 내용도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 본격적으로 챕터 9 처음 내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뭐부터? 우리가 미분 방정식부터 세워야겠어요. 사실 여러분 챕터 9은요 우리가 투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 L하고 C를 동시에 활용한 회로, 여기 플러스 R까지 해서 동시에 활용한 회로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이 회로 1에서 아니면 챕터 8에서 배운 내용은 L 아니면 C 단독으로 된 회로, LR 아니면 LC, RC 회로 이런 거 있죠. L하고 C가 둘 다 있는 거 말고요. LR이라든지 RL이라든지 RC 회로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아마 저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세우셨고 리스폰스도 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저 R은 잘 알겠는데 L이랑 C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 교수님 R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거 RL 회로랑 RC 회로, 즉 간단한 회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세우는 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로에서부터 식을 세우는 법, 식을 세워가지고 그 풀기 전까지 일단 식을 세우는 걸 먼저 해야 풀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까지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RL 혹은 RC, 즉 L이나 C가 한 종류만 있으면요, 아니면 딱 하나만 있으면요, 세워지는 미분방정식이 1차 미분방정식이에요. first order고요. RLC가 전부 있으면 2차로 바뀌거나 L이나 C를 복잡하게, 한 종류가 있더라도 복잡하게 여러 개를 연결하면 LC가 고차 미분방정식을 갖는 회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은 간단하게 1차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만드는 이런 간단한 회로, R하고 C 하나로 이루어진 회로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작하는 회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해보실까요? T는 0에서 내가 이 스위치를 열어요. 그러면 T는 0일 때는 얘가 뭐예요? 볼티지가 처음에 2V로 여기가 양단에 잡혀 있다가 제가 T는 0을 이렇게 열면은 이 전압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끊어지게 되고 이쪽에 의해서 여기 V가 바뀔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야? 이니셜리 2V를 잡고 있던 거를 내가 이렇게 열면서 요거에 의해서 사실은 2V가 아닌 다른 값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우는 방법을 조금 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 디퍼런셜 이퀘이션 세우기 전에 먼저 직관적으로 우리가 직관을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이거 실제로 직관적으로 어떻게 회로가 요거의 볼티지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여러분 T는 0이면요, T는 0 이전에서는요 계속 여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볼티지 소스 입장에서는요, 제가 2V를 여기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VT가요, T가 0일 때는요 2V예요. 2V예요. T가 0일 때는. 그쵸? 2V로 유지되어 있어요. 자,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2V로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중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끄트머리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아무 볼티지 변화가 없을 때까지 갈 거 아니에요. 아무 볼티지나 커런트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 볼티지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오픈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럼 시간이 무한정 지났을 때 얘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여기가 오픈이면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일루 전류도 안 흐르고 일루 전류도 안 흘러? 그럼 일루 전류도 안 흐르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가 0V가 되죠. 그래서 여기 8V인 게 여기까지 그냥 전달이 돼서 이쪽이 8V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T가 엄청 클 때는 8V로 가겠네? 예상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요, 얘가 2V에서 8V로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티지, 자, 캐패시터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캐패시터를 보면, 저 양단의 전압 차이 변화시키기 참 힘들겠다, 저놈 굉장히 말썽꾸러기겠네. 딱 보아하니까 양쪽의 전압 차이 굉장히 변화시키기 쉽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2마이크로일 때랑 5마이크로일 때랑 10마이크로일 때랑 각각 페럿이 점점 커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볼티지를 바꾸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8V로 가긴 갈 건데 점점 느리게 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회로가 복잡해졌을 때, 캡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더 다른 회로에서 캡을 만나셨을 때 뭐예요? 여러분이 회로 동작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캡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볼티지, 캡 양단에 있는 전압은 한 번에 변할 수 없다라는 거랑, 두 번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캡이 오픈된다는 거, 두 가지 사실만으로 제가 스테디 스테이트 모양,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캡은 오픈이다, 그리고 볼티지 어크로스 캡은 한 번에 변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만으로 제가 바로 뭐예요? 서킷 리스폰스를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는 구할 수 있었다.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회로를 그냥 방정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회로에 대한 직관이 있으셔야 되고, 회로를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런 내용, 정성적인 내용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다? 일단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우는 게 목표니까요. 한번 세워볼게요. 어떻게 세우는 게 좋냐면요, 캡은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미지수로 놓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여기다가 팁을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인 V를 미지수로 놓으면요, 왜 편하냐면요, 그럼 바로 뭐가 나오니까? I는 C dV dt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부르는 순간 글로 흐르는 전류가 I가 바로 요게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V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식을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바로 2마이크로 dV dt,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세우실 수 있죠. 그쵸? 그 전류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도 흐르는 거죠. 네, 그쵸? 그럼 거기다가 이 전류에다가 뭘 곱하면요, 10K를 곱하면요, 그럼 여기 전압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 전압이랑 이 전압을 합친 게 8V가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여기 걸리는 전압은 다름 아닌 V고 그거 두 개 합친 게 8이니까 바로 여러분 이게 미분 방정식 세운 거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아, 여기 dVdt 있고 V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 맞죠? 그쵸? 미분 방정식 맞는데 1차 미분 방정식 맞죠? 그쵸? 그래서 이거 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미분 방정식 세우는 건 이렇게 되고 이 미분 방정식을 successfully 잘 풀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제가 아까 말한 리스폰스가 이런 식으로 구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First Order Circuit with Capacitor 봤고요. 이번에 인덕터 한번 볼까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어때요? 왜 이니셜 컨디션이 중요한지 알겠죠? 제가 이거 2V가 아니었고 여러분 우리 회로 분석할 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디서 나왔어요? 솔리 어디서 나왔어요? 오롯이 이 회로에서만 나왔죠. 제가 여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럼 여러분 이 이퀘이션에는 지금 이니셜 컨디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 방정식 아무리 째려봐도 여기 이니셜 컨디션 없어요. 없어요. 저기 이니셜 컨디션 아무리 봐도 없다고요. 여기가 3V든 4V든 5V든 마이너스 2V든 이 방정식은요 그대로 유지돼요. 그럼 이 방정식 본다고 여러분이 이니셜 컨디션 알아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회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서킷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지 다 다르거든요. 그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분명히 리스폰스가 다르게 나올 텐데 그것까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고민해 보시고요. 결국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웠고 얘를 푸는 게 일단 시작일 텐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까지 좀 고려해 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실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인덕터 한번 볼게요. 자, 인덕터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직관이 있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관심 있는 서킷 리스폰스예요. 이 서킷 리스폰스에 대해서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 세우는 게 목표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직관이 있으니까 뭐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계략적으로 직관적으로 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지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먼저 여러분 뭐였어요? 인덕터를 보시는 순간 저는 저기 흐르는 전류 한 번에 못 변하겠네. 그리고 저기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기 심상치 않아. 쉽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인덕턴스가 지금 5mm 헨리로 주어져 있는데 저 인덕턴스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전류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겠네.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뭐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굉장히 얘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전류 변화가 없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그러면 안 생긴다. 전압은 0이다. 즉 여기서는 전압 강화가 0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리스폰스를 계략적으로 보면요. 타이밍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이쪽에 자 처음에 이니셜리 일로 흘러요. 일로 흐르는 전류 얼마예요? 제가 T가 이렇게 오픈해 놨잖아요. 그쵸? T 오픈해 놨잖아요. T 오픈해 놨기 때문에 일로 전류 패스가 지금 없어요. 여기는 인덕터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는 전류 패스가 있어서 걔가 이니셜리 전류를 가질 수 있었는데 여긴 전류를 아예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니셜리 전류가 0인 거는 명확해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요거를 딱 닫아요. 네, 딱 닫으면 얘가 전류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지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저 먼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슈트가 된다 그랬죠. 왜? 전압 변화도 없고 전류가 변화도 없는 저 먼 시간에는 여기가 그냥 슈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쵸? 여기가 슈트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슈트고 여기 1000ohm이라면 여러분이 4mA라면 1000ohm과 과연 슈트 중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기 0ohm인데? 예, 당연히 일로 가죠. 슈트는 0ohm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mA로 궁극적으로는 갈 건데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어때요? 느리게 갈 거다. 한 번에 변화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인덕턴스가 5mm 헨리가 아니고 10mm 헨리거나 20mm 헨리면 어떻게 돼요? 더 느리게 변할 거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니까 어떻게 푸셔야 돼요? 여기 지금 뭐가 아니면 팁은 뭐냐요? 결국 얘도 팁은 뭐냐면 제가 여기 팁은 뭐냐면 결국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로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전에 제가 결국 이 리스폰스 구할 때 뭐 했어요? Current through 인덕터는 cannot change abruptly. 한 번에 변할 수 없다. 라는 거고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L이 쇼트 되니까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인투이티브하게 회로를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쨌든 디퍼런셜 이퀘이션 구하려면 뭐다? 일로 흐르는 전류를 I로 놓는 순간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자동으로 뭐가 되기 때문에 LdIdt가 되기 때문에 그냥 I를 미지수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로 놓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미지수로 놓으면 일로 흐르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제가 이렇게 T는 0 이후에 관심이 있어요. T는 0 이후에 회로 동작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결국 뭐랑 똑같아요? 여기 걸리는 전압 이거고, 자 보세요. 일로 흐르는 전류랑, 그쵸? 일로 흐르는 전류랑 여기 흐르는 전류랑 합쳐서 4m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로 흐르는 전류는 다름 아닌 I고요. KCL 쓰는 겁니다. 요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는요.
R분의 V가 되죠. R분의 V인데요. 이 V가 다름 아닌 뭐예요? 여기 걸리는 전압인 이 부분이죠. 그쵸? 제가 5mm 곱하기 DIDT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쵸? 그게 여러분 얼마? 4. 자, 그럼 여러분 얘도 뭐예요? 미분방정식 맞아요? 미분방정식 맞잖아요. 이렇게 생긴 미분방정식이잖아요. 1차 미분방정식 맞죠? 얘를 풀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측했던 이게 정확하게 식으로 구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니셜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이거 회로를 다르게 꾸면서요. 여기가 이니셜 컨디션이 i가 0이 아니고요. 제가 회로가 여기 t가 0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삥삥삥삥 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제가 5mA였으면 이렇게 여기서 t는 0인 순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뭐예요? 이거의 리스폰스가 그때그때 바뀌는데 아까 세웠던 미분방정식의 그 이니셜 컨디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하는 것 플러스 이니셜 컨디션을 반영해 줄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일단은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렇게 구하는 거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복잡한 드디어 R, L, C가 동시에 있는 회로에 대해서 제가 디퍼런셜 이퀘이션 한번 세워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패럴럴한 RLC 회로고요. 패럴럴한 RLC 회로에서 여기 V랑 I에 대한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특히 여러분 V에 대한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해볼게요. 교수님 왜 여기 IS예요? V면 안 돼요? V면 여러분 끝이잖아요. 그냥 V가 그냥 이거 V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I여야 의미가 있고 I여야 여기 V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패럴럴 RLC 서킷이든 무슨 회로든 다 뭐예요? 웬만하면 자, 팁이 뭐라 그랬어요? 캡에 걸리는 전압을 V로 놓고요. L로 흐르는 전류를 I로 놓으시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커런트 이게 우리의 관심사야. 그럼 여러분 V를 알면 I를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요렇게 놓고 나중에 I를 구하는 것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 세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놓으시라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아웃풋에 하더라도 이 회로를 전체를 푼다는 생각으로 캡을 V로 놓고 캡에 걸리는 전압 V로 놓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로 미지수를 잡으세요. 그게 반드시 유리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V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 흐르는 전류는 I고요. 우리가 KCL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I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는 일로 흐르는 전류랑 일로 흐르는 전류랑 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죠? 자, 일로 흐르는 전류는 다름 아닌 뭐예요? I고요. 일로 흐르는 전류는요. 여기 IC는요. CdVdt야. 왜 우리가 V를 이렇게 놨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일로 흐르는 전류는요. 다름 아닌 R분의 V예요. 자, 그래서 걔를 KCL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는 이렇게 되죠. 예.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I인데요, 교수님. 이거는 I도 아니고 V도 아니고 막 미지수가 섞여 있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V를 소거하는 게 좋아요? I를 소거하는 게 좋아요? I를 소거해서 V에 관한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쵸?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 다 이용해서요.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제가 지금 V는 해서 여기 이 식을 이용해서 I로 바꾸는, 즉 그래야 우리가 아웃풋, 관심 있는 아웃풋인 커런트에 관한 미분 방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V는 I에 관한 식 뭐 이용하면 돼요? 다름 아닌 V가 뭔데? LDIDT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뭐 하면 돼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예요?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네,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푸는 거는 나중에 자세히 천천히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팁이 뭐였어요? 정리하자면 캡에 걸리는 전압 V로 놓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로 놓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리즈 RLC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캡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에 걸리는 전압을 V로 미지수로 놓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로 놓으면 쉽게 풀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VS는 뭐랑 전압의 합이에요. 여기 걸리는 전압 V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 뭔데? LDIDT죠?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 뭔데? RI잖아. 요거 세 개를 합쳐서 VS. 요거 더하기 요거는 VS 해서 식 세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아웃풋은 V이기 때문에 V는 으로 소거하는 게 좋아요? I는 으로 소거하는 게 좋아요? I는 으로 소거하는 게 좋으니까 자, I는 무슨 식 있어요? I는 CdVdt 있잖아요. 예, 이 식 이용해서 제가 이거 소거해서 바꾸시면 이렇게 또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한 변수로 정리하면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RLC 회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냥 서킷을 보고 서킷을 그냥 드립다 다이렉틀리 파고 들어서
우리가 이퀘이션을 유도해내는 것을 바로 다이렉트리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2차 미분 방정식 업테이닝 할 때 다이렉트 메서드는 이런 과정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과정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캐패시터 볼티지랑 인덕터 커런트 같은 거. 예, 그래서 얘를 놓으면 여러분 술술술술 풀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하나로 소거한다 거기까지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반드시 능사는 아니고 사실 풀리긴 풀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론회로 투 인덕터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굿이 L하고 C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2차 미분 방정식이 포메이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얘도 여러분 2차 미분 방정식이 생겨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열로 흐르는 전류 제가 교수가 I랑 I로 놓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인덕터가 두 개니까 I1, I2로 제가 분리는 해야겠어요. 그럼 일로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가 I2니까 여기가 뭐예요? I1에서 I2 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I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KCL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방정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같네? 라는 식으로 R, 자, I1 빼기 I2는요, 뭐예요? L2 di2 dt 이 식 하나 나오죠? 맞죠? 자, 또 하나는 뭐 나와요? 또 하나 뭐 나와요? 또 하나는 여기 걸리는 전압 이 전압 있죠? 이 전압이 또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VS에서 요거 뺀 거랑 똑같죠? 그래서 VS에서 뭘 뺀 거? L1 di1 dt 요거 뺀 거.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 두 개 나오고 미지수도 두 개니까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소거가 가능한데 소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 이렇게 방정식 하나, 이렇게 방정식 두 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요거 두 개씩 묶어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묶어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묶이는데 어쨌든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 연립 방정식인 상황에서 우리가 소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I1은 혹은 I2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안 배우셨으면 저랑 이 회로이론 2에서 배우셨을 거니까, 일단은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때 dt 이 부분을 s로 치환해서 마치 s에 관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갖고, 그 s를 이렇게 정의한 상황에서 푼 다음에 다시 방정식을 정리하면 그러면 마치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고 일단 왜 이렇게 되는지는 받아들이세요. 추후에 다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요.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 스텝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각자 보시는데 S는 D, DT를 S로 치환하고요. 만약에 적분이 있으면 S분의 1로 치환한 다음에 일단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I1, I2를 그냥 하고 다시 얘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DTD로.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여기 다시 이거 제가 갖다 놨는데 S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구해내는 방법인데요. I1 빼기 I2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L di2 L2 di dt 이거죠. 그 다음 뭐예요? 아까 뭐였어요? vs L1 di1 dt가 결국은 여러분 이거랑 같다. L2, di2, dt랑 같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랑 같다고 해도 상관없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복잡하니까 제가 책에 있는 밸류를 한번 넣어볼게요. L은 1, R은 1, 그리고 L2를 여러분 2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요, I1 빼기 I2는 확실히 보입니다. 진짜 미지수가 딱 진짜 두 개밖에 없는 건지 확실히 보이겠죠? 2 di dt, 그리고 또 뭐 있어요? vs 빼기 L은 1이니까요. di1 dt는 2 di2 dt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시니까 I1은 I2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쉽지 않고 I2도 I1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쉽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네, 여러분 물론 여기서 교수님 저 할 수 있겠는데요?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S 오퍼레이터를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거니까요. 좀 진정하시고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S 오퍼레이터 한번 써볼게요. I1, I2는 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S로 바꾸시라 그랬어요. ES, I2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얘를 내가 다른 도메인에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변환해서 쓰는 거라서 제가 여기는 소문자를 썼다면 여기는 제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S를 오퍼레이터를 쓰는 순간 대문자로 구분해서 써볼게요. 그쵸? 요 I1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I1 대문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식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VS 빼기 SI1는 ESI2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상황에서 소거를 하셔가지고 I2는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풀리죠. 왜냐면 여러분 이거 S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뭐야? I1하고 I2 두 개밖에 없고 결국은 방정식 두 개니까 무조건 풀린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예측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I1하고 I2로 다 정리해서 써볼까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I1 빼기 자 2S 더하기 1 I2는 0. 그쵸? 그다음 연립방정식 푸시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제가 이거 넘겨가지고 S I1 그다음에 더하기 2S I2는 vs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소거할 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여기 s 하나씩 곱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소거되잖아요. 그쵸? 빼면은 그럼 밑에서 위에 거 빼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s 마이너스 플러스죠? s 2s 플러스 1 요 i2가 결국 vs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만약에 i2였다면 i2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i2는 뭐예요? 2s제곱 더하기 2s제곱 더하기 3s네요. 3s vs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고요. 결국은 이거를 다시 우리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구하는 게 I2에 관한 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I2에 관한 방정식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vs는 뭐야? 2s제곱 더하기 3s I2니까.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변환할게요. 원래로 복귀할게요. dtd로 복귀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d, 얘는 제곱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곱이니까 두 번 미분한 거겠죠? 그래서 di2를 두 번 미분한 겁니다. 아시겠죠? dt 제곱 그리고 더하기 3 di dt가 vs. 이 방정식 세우는 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s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방식도 가능하시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저거 엄청나게 간단하고 파워풀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퀘이션을 한번 세우는 법을 배웠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 이퀘이션 아무리 째려봐도요. 우리 이니셜 컨디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반드시 인클루드를 해야겠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니셜 컨디션을 인클루드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바로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